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정부가 연간 세수 전망을 다시 계산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법인세 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감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제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문매를 맞았는데요. 네.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과 언론의 이제 최대 관심사는 세수 펑크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였는데요. 네네. 이미 7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이 어느 정도 집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토대로 예상한 수치는 30조 원 안팎이었습니다. 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추계한 세수 결손 규모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29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네. 지난해보다 세수 펑크 규모가 다소 줄긴 했지만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미 예상되기는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는데 숫자가 이제 공식화되고 하니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올해는 예측이 어디서 빗나간 겁니까? 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법인세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편성한 올해 세입 예산에서 법인세 수입을 77조 7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법인세를 걷어보니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이번 세수 재추계에서 법인세 수입을 63조 2천억 원으로 낮춰 잡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14조 5천억 원 정도 덜 거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 건데요. 네. 전체 세수 펑크 규모가 29조 6천억 원이니까 법인세의 지분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 작년 세수 결손을 한번 겪었으면 이제 정부가 올해는 그 법인세 예상 수입을 좀 낮춰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작년에 정부가 경기 흐름을 설명하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저하고인데요. 네. 여기에는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는 정부의 기대만큼 반등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작년 연간 경제 성장률도 1.4%에 그쳤습니다. 네. 기업들이 올해 납부하는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 실적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확 살아나지 못한 부분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을 테고요. 네. 특히 반도체 경기에 민감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이 당초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법인세 말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다른 세금들은 어떻게 거치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소득세와 부가세가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 국세의 이제 3대 세목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소득세와 부가세는 법인세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우선 소득세는 이번 재추계에서 당초 전망보다 8조 4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네. 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이제 거래를 할 때 내는 이제 양도소득세 이게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예. 부가세는 상황이 좀 더 나은데 네. 작년에 짰던 세입 예산보다 2조 3천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요약해 보면 법인세가 올해 세수 펑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요. 소득세도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네. 반면 부가세는 법인세 부진을 어느 정도 이제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부가세라도 더 거치는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가세가 더 거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많이 들어오려면 이제 소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네.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재화 소비는 안 좋고 서비스 소비는 조금 회복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정부는 민간 소비에 이제 이런 회복세가 부가세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 재화나 서비스에 포함된 부가세도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최근 들어 물가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 영향으로
부가세 수입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 법인세가 덜 들어오는 건 뭐 기업들 실적 부진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서 초래한 측면도 있으니까 뭐 재발등을 제가 찍은 꼴로 보이는데 이번 세수 결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까? 네,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재원 대책입니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오더라도 정부가 짜놓은 예산은 이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요. 네네. 지난해에는 환율 방어에 쓰이는 외국한 평형기금, 외평기금의 여유재원 20조 원을 활용해서 이 세수 결손을 어느 정도 메웠습니다. 네. 올해도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외평기금 대신에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이제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외국한 평형기금을 끌어다 쓰면서 뭐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부가 의식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외평기금 원화 여유재원을 활용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네. 환율의 변동성이 이제 커지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가 외환 방파제를 스스로 허물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세수펑크 보전을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해왔는데요. 네네.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도 외평기금 활용은 이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정부가 시장 영향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런 비판을 이제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또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화 재원을 쌓아두는 차원에서 외평기금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이거 외국한 평형기금 대신에 이제 다른 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기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외평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뿐 다른 기금 여유 재원에는 이제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예산을 이제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것을 이제 불용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불용을 또 활용을 해서 아마 결손을 메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배포한 보도자료 문구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자면 민생 안정 등 재정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네네.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금에서 얼마를 가져오겠다 이런 구체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예. 아마 국회와 또 이제 관계 부처들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아마 그걸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세 수입이 이제 줄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지방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도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제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잡음이 예상된다는 건데 이 세수 부족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무엇보다 이 세수 축의 오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 대책이 이제 그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네. 먼저 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을 이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사회 구조 변화와 납세자 행태 변화를 정확히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네. 미시적인 과세 정보를 좀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네. 정부가 세수 추계를 할 때 거시경제 변수를 이제 모형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경제 전망이 틀려버리면 세수 예측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모형을 고도화하는 것과 함께 경제 전망 정확도 자체를 이제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이제 단계부터 세입 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산정책처나 조세재정연구원, KDI 등 이런 전문기관들을 참여시켜서 좀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나름대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려는 모습인데 그 세수 예측의 또 어떤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추계 모형,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이런 뭐 그 공식을 또 손봐야 되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세수 펑크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빠지지 않는 얘기가 결국 이제 정부가 펼치고 있는 감세 정책이 옳은 방향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야당에서는 예전부터 정부의 부자 감세가 세수 펑크를 불러왔다고 비판을 해왔고요. 네네. 물론 정부는 작년과 올해 세수 부족은 감세 정책이 아니라 2022년 이후에 급격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큰데 기인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네. 하고요. 하지만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마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을 인하하는 방안만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세수 확충 방안은 거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충 방안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받아왔고요. 네.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가 펼치는 조세 정책의 핵심 기조인데요. 네. 작년과 올해 세수 상황을 보면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